이게 진짜 얼음을 살에 대는 것 같은 협박인 거예요. 번역가로서도 그 작품이 오면은 이건 내가 좀 맛깔나게 살리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죠. 협박 전문 작가. 그럴 때 만약에 이퀄 키드만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여기 이 대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 연출자가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테일러 셰리던한테 연락을 하거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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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나온 라이언니스 특수 작전팀이라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지금 방영 중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이제 매화 끝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긴박하게 딱 끝나는데 번역 황석희. 한국 관객들이 보는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예, 번역 맞습니다. 황석희. 예. 번역가로 일단 함께 오늘 컨텐츠를 와주셨는데 그게 궁금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영화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테일러 셰리던 그렇죠. 이라는 어떤 인물의 이름이에요. 예. 이 작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영화 팬으로서 소개해야 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뭐 유명한 작품을 대야지 아실 테니까 네. 시카리오의 작가고요. 테일러 셰리던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면 이제 시카리오랑 로스트 인 더스트랑 윈드 리버 세 가지인데 맞아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국경 3부작이라고 불러요. 네. 윈드 리버만 제가 번역을 못했어요. 정말 아쉽게 못했는데 대사가 약간 살벌하다고 해야 되나? 네. 서늘하게 쓰는 대사가 최고예요. 특히나 협박을 잘하는 감독. 여기도 그런 협박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뭐 큰 줄기는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떤 잔챙이들을 상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걔네가 우리 작전을 방해했어요. 가서 묶어놓고 뺨을 툭툭 때리면서 야 내가 지금 너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아. 너는 나한테 그냥 성가신 존재야. 그런데 네가 어디 가서 이 일을 말하잖아. 난 널 위협으로 판단할 거야. 네 가족에게 말을 하잖아. 네 가족도 위협이야. 내 일은 위협을 제거하는 게 내 직업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누가 나한테 만약에 그런 협박을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냥 너무 구체적이고 이게 진짜 얼음을 살에 대는 것 같은 협박인 거예요. 그런 대사를 테일러 셰리던이 잘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번역가로서도 그 작품이 오면은 이건 내가 좀 맛깔나게 살리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죠. 협박 전문 작가. 근데 사실 원래는 작가가 아니에요. 이분이 배우예요. 저도 몰라 나중에 알았어요. 네, 원래 이분이- 배우를 열심히 도전하다가 작가가 되신 케이스라면서요. 그것도 20년차 배우예요. 20년차 액션 배우예요. 그럼 아직도 현역으로 배우 활동을 하긴 해요? 아직도 진짜요? 찍어요. 지금도 찍고 계시고 제가 작업했던 거에 배우로 나오신 적도 있고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도 연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데뷔작으로 쓴 작품이 시카리오였어요. 너무 큰 화제였잖아요. 예, 어떻게 데뷔작으로 이런 걸 쓰지? 그렇죠. 일단 뭐 시너지가 너무 좋았고 네. 게다가 각본의 힘이 너무 세서 그걸로 확 인지도가 생기셨는데 그 뒤로도 꾸준히 내는 것마다 좋은 완성도를 보여주시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진짜 근데 능력 있다. 약간 액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락부락하고 이러세요. 생긴 것도. 네. 그래서 보통은 액션 배우다. 우락부락하다 했을 때는 편견이 있잖아요. 되게 마초적일 것 같고. 막 절크라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공부를 겁나 잘하는 쿼터백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장학금 받고 대학 갈 수 있는데 그쵸. 공부로도 갈 수 있는 사람. 뭐 얄미워. 인기도 많고 막 이런 사람 같아. 이 사람의 각본과 데뷔작인 시카리오 번역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 초창기 작품 위주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더 유명해지고 더 베테랑이 된 이후에 오랜만에 테일러 셰리던 작품을 번역하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번역가 입장에서 그런 것도 보여요? 이 사람 이런 데서 성장했네? 아니면 이런 건 여전하네? 이런 게 좀 포착되는 순간도 있어요. 성장을 했다라는 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 정도 능력은 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분 여전히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건 있어요. 문장들을 보면서 작가들마다 색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은 그냥 군더더기 없이 써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봐요. 되게 건조하고 담백하게 대사를 뚝뚝뚝 지르는데 그게 엄청 살벌하고 서늘해요. 그런 대사들을 잘 써요. 이 작품에도 그런 대사 주고받는 게 좀 있죠. 꽤 있죠 사실. 많죠. 네. 건조하게 툭툭툭 던지는데 엄청 불친절해 보이지만 그래도 뜻이 뭐 불친절하게 연결이 안 될 정도는 아닌데 접속사라거나 한국어로 썼을 때도 약간의 군더더기처럼 보일 수 있는 것마저도 다 빼버리는 각본이에요. 그래서 이 대사단 왜 저 대사를 던졌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네. 그런 불친절함마저도 약간 매력처럼 서늘하게 툭툭툭 던지는 약간 관객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담백하게 작가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까지만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네. 조금만 더 친절하게 갔다라면 관객이 느끼기에 살짝 구구절절하지 않나?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감이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딱 쿨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작품 보면 이 작품을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라이언니스라는 특수 팀이 있어요. 여성으로 이루어진 특수 임무단인데 미군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하면 그 요인의 최측근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돼서 그 요인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결과적으로 그 요인을 암살하는 임무까지 맡은 초정예 소수 부대의 이름이 라이언니스라는 팀이에요. 작품이 시작하고서 이 팀에 결혼이 생기는 어떤 사건이
생기고 한 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크루즈라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고 피지컬적인 재능도 있는 이 요원이 자신만만하게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꽤 설명할 게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담백하게 정말 설명을 많이 안 해주는 지점, 저도 보다가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해한 게 맞나? 특히나 요 빅픽처에 대해서 설명해줄 때 한두 문장 더 설명해줄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네? 근데 번역가로서는 내가 다 이해를 했다고 해도 거기에 내가 하나 더 붙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전 번역 스타일은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작가나 감독이 아무리 불친절하게 대본을 쓰더라도 네. 나는 관객들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풀어 써야 하지 않나? 이런 강박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좀 풀어 쓰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자막을 만들어야 해라는 강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진 게 감독의 의도가 그러면 나도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은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번역하는 것들 중에서 특히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들 중에서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그냥 그대로 쓰는 편이에요, 요즘엔. 왜냐면 감독이 모두가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사를 쓴 건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굳이 다 풀어주는 것도 대본을 되게 좀 구구절절하게 만드는 거고 대본이 갖고 있는 쿨함이나 힙함 같은 것들도 없애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것도 뭐 저만이 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클라이언트와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찬성하시면 저는 가능하면 그 뉘앙스를 그대로 옮기려고 해요. 이것도 좀 그런 작품인 편이에요. 그런 얘기를 전에 좀 들었었어요. 블록버스터 영화나 아니면은 유명한 분들이 나오는 영화인 경우에 작업을 했는데 애드립이나 현지 제작사 사정으로 새 대사로 녹음이 새로 되면서 갑자기 바뀐 대사가 앞뒤 맥락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뒤를 다시 작업해야 되고 이런 고충이 사실 번역가로서는 알려지지 않은 힘듦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이 작품 배우들이 인터뷰하는 걸 몇 개 봤어요. 대단한 배우들이 엄청 나와요. 조 셀다나, 니콜 키드만, 마이클 켈리, 오건 프리먼. 이 사람들이 시리즈에 이렇게 한 번에 나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만 사는 대사들로 막 대사 싸움을 막 해요. 다른 작품도 아니고 그 대단한 테일러 쉐리던의 작품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일단은 우리의 1차 목표는 테일러 쉐리던 대본을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찍는 겁니다. 우리의 창작자적 견해는 테일러 쉐리던에게 전화를 해서 이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게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서 하나 그냥 예상했던 게 그럼 번역가님이 작업하기 꽤나 수월했겠다. 대본이 거의 안 바뀐 채로 오지 않았을까? 중간 변수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요. 이건 어땠어요? 일단 뭐 이 작품은 제가 받고 최종 감수를 할 때까지 대본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아주 살짝 바뀌는 것들만 있어서 그런 것들만 처리해줬으면 됐고 네. 여기서는 테일러 쉐리던이 뭐 말이 좋아 제작자지 해외에서는 쇼러너라고 불러요. 그 총괄 제작을 쇼러너라고 부르고 쇼러너가 모든 권한이 쇼러너한테 있어요. 캐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관련한 것까지 다 쇼러너가 총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출자 입장에서는 내 작품이기도 하지만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기 애드립 좀 해보세요 아니면 배우가 애드립 쳤을 때 그걸 막 내 마음대로 오케이 하거나 이렇게 못해요. 자기가 애초에 총괄이 아니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그럴 때 만약에 이퀄 키드만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여기 이 대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 연출자가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테일러 쉐리던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이제 테일러 쉐리던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테일러 쉐리던이 쇼러너이자 작가니까 얼마나 영향이 셌겠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니콜 키드만이나 조 셀다나가 테일러 쉐리던이 우리 의견을 되게 많이 반영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고 뭐 아무리 뭐 대단한 배우들이긴 하지만 네. 그분들 의견을 이렇게 뭐 허심탄회하게 다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경우들도 흔치 않거든요. 이건 정말 그러면 상호 존중이 있기 때문에 된 거네요. 그렇죠. 리스펙이. 애초에 네. 그 서로가 네. 니콜 키드만이든 테일러 쉐리던은 상호 존중을 안 할 수가 없는 위치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니콜 키드먼은 정말 일단 배우로서 너무 거대한 맞아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우리 번역 얘기를 좀 했으니까 캐릭터나 작품으로 좀 들어가 보자고 하면은 일단 그걸 이끌어 나가는 캐릭터가 단계별로 있어요. 아까 말한 조 셀다나가 제일 요직에 있는 인물 같고요. 조라는 캐릭터가 있고 방금 말한 니콜 키드먼 케이틀린이라고 이제 조의 시기를 지나서 그녀의 상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죠. 조금 더 데스크에서 총괄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실존에서 지금 이제 스파이자 암살자로서 요인의 딸에게 다가가야 되는 크루즈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서 요 캐릭터의 서사가 특별히 좀 나에게도 다가온다 하는 인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조죠. 조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의 면도 보여주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부모다 보니까 네. 조한테 이입할 수밖에 없어요. 조의 남편은 지금 외과 의잖아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큰 그림에서 그쵸? 네. 네. 근데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데 저 사람은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내 딸을 볼 수 있어. 근데 나는
나는 밤에 와서 내 딸들을 볼 수 없어. 계속 밖에서 굴러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서운함을 자식들한테 토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식들은 그것들을 처음에 잘 이해 못하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캐릭터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그냥 전통적인 성역할 롤 안에서 여성 캐릭터를 부각하거나 그런 뭐 어려움들이나 애환들을 표현하거나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역할을 바꿔놓은 것 같으면서도 엄마의 애환을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너무나 강한 여성이고 너무 또 유능한 여성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크루즈도 그렇고 조도 그렇고 케이틀린도 그렇고 이 세 명의 주요 여성 캐릭터들이 그런 면들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각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케이틀린의 직업 외의 서사, 남편과 엮이는 서사에서 남편의 역할이 어떻게 나중에 더 크게 부각되느냐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어찌 보면은 조가 바라는 이상향이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결혼한 상태로 저 위치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뭔가 저 결혼 생활은 어떤 느낌인 거지? 저 둘은 맨날 저런 대화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산전수전 다 겪었겠구나. 이게 그냥 그 사람의 행동에서 느껴지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멋있는 거는 꼰대가 됐다기보다는 조가 임무에 관련해서 좀 질책을 받아야 되는 어떤 순간이 오는데 그때조차 보통 우리가 아는 어떤 군인 이야기라면 당연히 혼내야 되는데 조가 간절하게 조용하게 너 살짝 자기 상황 얘기해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혼나는 거는 좀 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는 안 혼나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1초의 고민도 없이 오케이 그렇게 하지 하면서 그 말을 들어주는 상사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도 조의 나이 때 조의 위치에 있을 때 비슷한 상처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군더더기 없죠. 군더더기 없이 설명이 없어. 그냥 이해가 돼. CIA 작전을 진행하는 엄마의 입장을 그냥 다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집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도 어떤 건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질책도 질책이지만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그런 유대를 보여주는 시스터우드 같은 것도 너무 멋있고 그런 면들이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부각되거든요. 그렇다고 막 마냥 아이고 힘들지 이런 것도 아니야. 왜냐면 자기는 해야 되는 임무는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스파이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그런 시스터우드가 아주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그런 면을 조도 은근히 배워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와 케이틀린은 상사들인데 실전에서 뛰는 크루즈라는 캐릭터는 스파이로 훈련받은 애가 아니에요. 특수부대 어디 파견해서 전투를 하는 데는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리 싸움을 하고 누군가에게 입만 열면 24시간 매분 매초 거짓말을 쉼없이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상처 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느끼는 게 파견을 나갈 수 있는 군인과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스파이는 다르구나. 맞아요. 훌륭한 군인이 맞아요. 훌륭한 스파이가 아닐 수 있구나. 맞아요. 요 서사가 크루즈를 통해서 나오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서사거든요. 뒤로 갈수록 네. 그것들이 더 부각되거든요. 네. 크루즈는 1화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체력이 말도 안 되는 피지컬이고 뭔가 위험하다는 훈련을 다 받고 뭔가 사선을 넘나든 진짜 대단한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스파이를 하고 있어요. 위장 임무를 띄고 들어가 있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건 크루즈라는 인물은 네. 내면의 상처가 너무 큰 사람이에요. 때리면 때렸지 남의 마음의 생책을 잘 못 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상실감을 주는 일 그리고 이 사람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일 그런 일들을 잘 못해요. 거기서 오는 압박감들 때문에 그런 감정이 계속 고조돼요. 끝까지.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차라리 막 되게 여기 나온 그 CIA 온 그 칼처럼 한량같이 막 헐렁헐렁하고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던져놔도 헤쳐나갈 것 같고 이런 사람이면 시청자들이 좀 안심하고 보잖아요. 조폭 속으로 던져준 마동석 씨를 보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걸 어떻게 통쾌하게 부술까 이걸 그렇죠. 기대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크루즈는 너무 대단한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해요. 이게 나약해 보여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저 사람이 깨질까? 해낼 수 있을까? 저 얽혀있는 감정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막 그것들이 숨통을 줘요. 그게 가장 주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계속 정말 흘러가면서 볼수록 와 진짜 구조적으로 너무 잘 짰다. 어떤 캐릭터가 마음에 들든 그 서사가 보는 재미가 있고 큰 그림에서 이걸 한 대로 뭉쳐놓으면은 크루즈가 이 인물들을 계속 잘 해내면 조가 되겠지. 조가 지금의 난관들을 잘 헤쳐나가면 케이틀린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는 재미가 있어서 진짜로 뒤로 갈수록 흡입력이 커지고 왜 커지냐면 뒤로 가면은 점점 더 큰 이권 다툼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실무진들끼리 사부작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모건 프리먼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나타나서 예기치 못한 어떤 난관들을 또 이 팀에 준단 말이에요. 방금 이제 이승우 씨가 말한 것처럼 나중에 되면 각 부서들이 또 알력 다툼을 벌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실무진들 사이에서의 알력 다툼 그리고 이 실무진들은 그 사이에서도 내 요원들을
지켜내고 내 작전을 지켜내고 심지어는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깨가면서도 꼼수를 써서 내 작전을 지켜내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것들도 긴장 장치의 하나예요. 와 저랬다가 삐끗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이게 왜 그리고 더 긴장 장치가 잘 작동하냐면 보다 보면 서막으로 나눌 수가 없는 혼재된 감정들이 나와요. 각자 나름대로 이 나라와 이 평화를 지키려는 이 목표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다른 거죠. 이러다 보니까 더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차라리 한 명이 나쁘다 그러면 그렇죠.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야, 저 결정이 만든 거였을까? 아닌 거였을까? 하는 순간도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심지어 네. 테일러 셰리던의 특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선악을 애매하게 그리는 게 테일러 셰리던 각본에 늘 나오는데 이 라이오니스에서도 라이오니스 팀은 사실은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악이에요. 어떤 그 타깃한테 접근해서 막 친분을 쌓아놓고 나중엔 이 친분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배신하고 타깃을 제거하는 도의적으로는 비열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선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의로 봤을 때는 또 선이에요.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그려내는 게 되게 재밌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만약에 이게 판이 좀 더 커진다면 테러범들 쪽 그쪽도 선이냐 악이냐를 갈등해야 할 내용들도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는 작가님이어서 분명히 그런 것들도 그려낼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더 헷갈리겠죠. 지금 라이오니스가 하는 일이 맞나? 우리가 그냥 계속 이쪽 입장에서 테러범이야 나쁜 사람이야 들으니까 테러범으로 보는 거지 진짜 그럴까? 사실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크루즈가 막 네. 고뇌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에서 조가 크루즈에게 작전의 대의를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루즈는 그런 전문 요원이 아니잖아요. 네. 위장 요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 흔들리고 심적으로 관객 같잖아요. 이게 선이라고? 이런 막 갈등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애써 설득해 주려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관객들도 저 크루즈처럼 흔들리겠구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부터 정주행을 하겠다 혹은 어느 나온 6화까지는 이미 정주행을 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7, 8화 2개 남았고 사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7, 8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이런 거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 슬쩍 뭔가 멘트를 주자면 무슨 말씀하고 싶어요?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네. 6화까지의 긴장감이 계속 빌드업 되잖아요. 네. 긴장감의 코어는 크루즈의 심리고요. 네. 7화 8화에서 그 갈등이 폭발하는 씬들이 있어요. 기폭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설정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설정이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장치로 터질지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딱 처음에 그 장치가 터졌을 때는 이거 약간 흔한 설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지나도 그게 흔한 설정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서 이거 한번 찍먹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화 딱 보시면 아마 거기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나한테 맞겠다 아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 오리지널 작품들은 티빙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TV를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실 우리 집 오는 것도 약간 고생하셨거든요. 더운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한 동생 집에 가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저는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형님과 뭘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상황에 무엇에 대해 얘기하게 될지 기대해보면서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바이바이.